조용한 집에 혼자 있을 땐 괜찮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푹 꺼질 때가 있어요. 창밖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내 하루는 멈춰 있는 느낌. 눈 뜨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TV 소리는 켜뒀지만 누군가에게 말 걸 일이 하루 종일 없을 때도 있죠. 저도 그런 날 많았어요. 괜히 힘든 척 한번 해보고 싶을 만큼 마음이 지칠 때도 있었고요. 한때는 혼자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유가 버거워지는 날들이 오더라고요. 예전엔 사람들 틈에서 치이던 게 싫었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아무도 없는 집이 더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밤, 불 다 끄고 누웠는데 문득 드는 생각. 이렇게 계속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려서 숨 쉬는 것마저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진짜 힘든 건 혼자인 게 아니라 가끔씩 이유 없이 마음이 꺼지는 바로 그 순간이더라고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고장나니까 밥 먹는 일조차 힘들게 느껴지죠. 하지만 요즘 저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누구 옆에 없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지 않아졌어요. TV 대신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법도 배우게 됐고 하루하루를 나답게 채워가고 있어요. 이건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누구든 딱 3가지만 챙기면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은 걸 넘어서 혼자 살아도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방법.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마음도 내가 챙겨야 하루가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부터 가요. 근데 밥솥 뚜껑을 열까 말까? 그 앞에 서서 한참을 그냥 멍하니 서 있어요. 73,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명숙 씨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반찬은 냉장고에 많은데 입맛이 없어요. 그냥 국 하나 끓여놓고 말없이 한 숟갈 뜨고 그릇 내려놓고 소파에 그냥 앉아요. 그 자리에 앉은 채 텔레비전만 켜두고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나 있습니다. 오늘 뭐 했지? 이 생각이 하루에 한 번은 꼭 들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말을 안 하니까 생각도 안 움직이고 감정도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크게 떨리진 않았습니다. 표정도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냥 마음의 전원이 꺼진 사람처럼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왜 무섭냐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그럼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말라가는 것 같아요. 살고는 있는데 사는 느낌이 안 들어요. 예전엔 전화도 자주 오고 누가 와서 차라도 한 잔 마셨는데 요즘은 그런 일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하고 그 조용함 속에 내가 점점 없어지는 기분이에요. 말을 안 하니까 나 스스로한테도 말을 안 걸게 되고 감정도 안 꺼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그냥 휙 흘러가요. 그게 참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는데 하루가 사라지는 거요. 하버드 대학교 80년 행복 연구에도 나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의 횟수가 행복을 좌우한다고요. 말을 자주 하면 감정 회로가 살아있고 마음의 흐름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우울과 무기력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생긴답니다. 서울대 노인 심리 보고서에도 있어요. 혼잣말을 자주 하는 분들이 회복력과 집중력이 훨씬 높다고요. 결국 혼자 살 땐 누구에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혼잣말이 뭐 도움이 되겠냐 싶었죠. 근데 진짜 작게 시작해봤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뭐 먹지? 그걸 꼭 소리내서 말합니다. 세수하면서
오늘 얼굴 좀 괜찮네. 괜히 나한테 칭찬 한마디 해봅니다. 밥 먹을 땐 이 반찬 맛있다. 아, 이건 좀 짜네. 이런 것도요. 진짜 사람한테 하듯이 말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죠. 근데 이상하게 며칠만 지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혼잣말이 습관이 되면 마음에 말의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을 따라 감정도 깨어나요. 하루가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내가 채우는 하루가 됩니다. TV를 봐도 웃음이 나고 길을 걸어도 계절이 느껴지고 밥을 먹어도 아, 이 맛이구나 싶은 순간이 옵니다. 어떤 날은 오늘은 좀 괜찮은 하루였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을 다시 사라지게 해줍니다. 혼잣말은요, 마음에 물 주는 거랑 똑같아요. 한 컵 한 컵 따라주다 보면 마음의 흙이 촉촉해집니다. 그렇게 말이 마음을 살리는 겁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세수를 하다 말고 거울을 봤습니다. 참 오랜만에 제가 저한테 웃고 있더라고요. 이마주름은 늘었지만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날 이후 혼자라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혼자지만 말 걸 수 있는 내가 있으니까요. 감정이 살아있는 내가 있으니까요. 혼자 살아도 괜찮은 게 아니라 혼자서도 살아있는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부르면 됩니다. 그게 마음을 살리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몸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또 다른 변화가 옵니다. 두 번째, 건강은 몸보다 신호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난 진짜 건강했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시장도 혼자 척척 다녔죠. 72세 박정순 씨는 몸에 자신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계단도 잘 올라가고 물건도 혼자 들고 오고 지금까지 병원 신세를 별로 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물 마시러 나왔는데 숨이 좀 차더라고요. 그땐 그냥 덥나 보다 싶었죠. 며칠 후엔 앉았다가 일어설 때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갔어요. 후덜거리긴 했는데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겼어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엔 세상이 삥 도는 거예요. 갑자기 확 몸이 휘청했어요. 혼자 있다가 너무 놀라 앉아버렸고 그대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몸이 몇 달 전부터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걸 너무 오래 참으셨네요. 그 말을 듣고 정순 씨가 조용히 하신 말 잊히질 않습니다. 아픈 건 갑자기 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몸은 계속 말하고 있었네요. 그걸 내가 못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숨이 찼던 것도 다리 힘이 덜 들어갔던 것도 다 신호였던 거예요. 정순 씨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날 더워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겨버렸죠. 우리 나이쯤 되면 큰 병보다도 이런 작은 변화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게 더 무섭습니다. 몸이 참을 만해서 참고 그러다 한 번에 무너지는 거죠. 건강보험공단 자료에도 이런 게 있어요. 65세 이상 1인 가구 중 4명 중 1명 이상이 아파도 병원을 한 달 넘게 안 간다. 왜냐고요? 귀찮아서요. 괜찮아지겠지 싶어서요. 병원 가면 괜히 걱정될까 봐요.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병은 이런 데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 병원 자료에도 있어요. 대부분의 고령 환자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 넘겼다. 결국은요, 몸보다 먼저 감각을 깨워야 해요. 작은 소리, 숨소리, 앉았다 일어나는 느낌, 입맛 없어진 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몸이 말 거는 방식이에요. 그 뒤로 저는요, 딱 3가지만은 매일 챙기고 있어요. 정순 씨가 웃으며 말하셨어요.
첫째는 숨소리예요. 아침에 창문 열고 크게 숨을 들이마셔봐요. 그때 숨이 가쁘면 그날은 조금 조심합니다. 둘째는 앉았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다리가 후들거리면 아, 무릎이나 근육이 약해졌구나. 바로 느끼죠. 셋째는 식욕이에요. 밥맛이 없으면 그날은 몸이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그건 무조건 기록해놔요. 정순 씨는요, 요즘 작은 노트에 그걸 다 써두신답니다. 7월 3일 아침에 숨이 조금 찼음. 7월 4일 계단 오를 때 괜찮았음. 7월 5일 점심에 밥 반 공기밖에 못 먹음. 이런 식으로요. 한 줄이지만요, 그게 내 몸이랑 나누는 대화예요. 몸의 신호는요, 전등이 깜빡이는 거랑 같아요. 정순 씨 말입니다. 처음엔 깜빡깜빡하다가 그걸 계속 무시하면 퍽 꺼져버려요. 그 깜빡임을 놓치지 않는 게 몸을 켜두는 법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정순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면서 참는 게 좋은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내 몸한테도 말해야 하고 아는 사람한테도 말해야겠더라고요. 오늘은 좀 이상했어. 밥맛이 없었어. 그런 말이요. 지금은 매일 일기장에 한 줄씩 쓰신답니다. 그날 내 몸이 어땠는지, 내가 뭐 느꼈는지 조용히 한 줄로 적어요. 그 한 줄이 그분을 살리는 줄이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몸은 늘 말을 걸어옵니다. 그걸 들으려면 감각을 먼저 깨워야 해요. 숨소리, 다리 느낌, 밥맛. 이 세 가지만 잘 살펴도 우린 훨씬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생활 전체로 번지면 또 다른 변화가 따라옵니다. 세 번째,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정한 하루 순서입니다.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더라고요. 74세 이성자 씨 말씀이에요.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연금도 들어오고 살림살이 걱정은 없는 편입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죠. 이제 진짜 쉬자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래요. 하루가 너무 긴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시간이 안 가요. 그냥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하루가 다 가요. 집에만 있다 보니 누굴 만날 일도 없고 말을 안 하니까 혼잣말도 안 나옵니다. 나중엔요, 내가 지금 왜 사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표정 없는 얼굴, 감정 없는 하루, 그게 제일 무섭다 하셨어요. 돈이 있어도요. 시간이 엉켜버리면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이성자 씨 말이에요. 하루의 순서가 없어지니까 내 마음도 흐트러지고 몸도 점점 늘어져요. 말투도 변합니다. 귀찮다. 그냥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런 말이 자꾸 입에서 나와요. 그게 무서워요. 말이 그리 나오면 생각도 같이 내려앉거든요. 하버드 연구에서도 그럽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건 하루의 예측 가능한 흐름이라고요.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는 것, 정해진 시간에 뭘 하는 것, 이런 흐름이 마음을 지켜주는 구조래요. 서울대 자료에도 있어요. 긍정적인 말투를 자주 쓰는 시니어는 우울감이 30% 낮다고요. 말투와 생활 리듬이 마음을 붙들어주는 틀이 됩니다. 그 틀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삶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 바꿨어요. 이성자 씨 말이에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진짜 딱 세 가지만 해봤어요. 첫째, 하루 시간표 만들기. 아침 8시에 일어나고 9시에 집 앞을 천천히 한 바퀴 돌고 10시에 라디오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3시간만 정해둬도 하루가 엉키질 않더래요. 둘째, 식사 루틴 정하기. 정해진 시간에 꼭 밥을 해 먹어요. 차려서 앉고 식탁에 종이 한 장 놓고 오늘 기분을 한 줄 써요. 오늘은 기분 괜찮음. 국이 짰지만 따뜻했음.
이런 식으로요. 그 한 줄이 하루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셋째, 말투 바꾸기. 귀찮다. 뭘 해도 똑같지. 이런 말이 자꾸 입에 붙었는데요. 이제는 조금만 하자. 그래도 해보자. 이런 말로 바꿔요. 그랬더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나한테 따뜻한 말부터 해야 돼요. 그래,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진짜 마음이 살아나요. 생활 루틴은 집안의 시계 같은 거예요. 이성자 씨가 웃으면서 하신 말이에요. 시계가 멈추면 온 집이 조용해지고 리듬이 사라져요. 근데 째깍째깍 움직이면요. 혼자 있어도 살아있는 기분이 나요. 어느 날 이성자 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엔 아침에 눈 뜨는 게 겁났어요. 오늘도 그냥 그렇게 지나갈까봐. 근데 지금은요. 아침이 기다려져요. 10시에 커피 마셔야 하거든요. 그 시간에 딱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나오거든요. 그 말 듣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이분은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살고 계시구나 싶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내 하루의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 흐름을 지키는 말투가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마음, 몸, 생활. 이 세 가지 틀이 잡히면 혼자 살아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걸 붙잡아주는 진짜 열쇠는 말 한마디에 있어요. 혼자 사는 건 시간 지나면 익숙해지긴 합니다. 근데 익숙해졌다고 사는 게 편안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린 이야기처럼 세 가지만 꼭 챙기고 있습니다. 마음은 말 한마디로 챙기고, 몸은 작은 신호로 알아차리고, 생활은 정해진 흐름으로 붙잡습니다. 이렇게만 해도요. 혼자 사는 삶이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외롭지 않다고는 못해요. 근데 외로움에 끌려다니진 않게 됩니다. 아프지 않다고도 못해요. 근데 아프기 전에 내 몸이 보내는 말을 내가 먼저 듣게 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하루가 허무하진 않아요. 그게 참 살면서 제일 큰 변화였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하루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일 수 있다. 지나고 나면요, 우리의 일상이 제일 아깝고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더라고요. 우린 아직 나를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지만 조금만 바꾸면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어요. 작게 지금 당장 한 가지부터 실천해 보세요. 혼잣말 한마디, 숨소리 한 번, 일정표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면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